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신기한 시계가 하나 있어요.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시계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감지해서 몸의 리듬을 조절해요. 아침이 되면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고요. 저녁이 되면 이제 쉴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죠. 그런데 매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계가 혼란스러워해요. 도대체 언제 자는 거야? 언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어떨까요?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해요. 10시만 되면 자동으로 잠잘 준비를 하자 하고 신호를 보내죠. 이게 바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의 힘이에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은 일찍 자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거예요. 마치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는 거예요. 주말엔 늦게 자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하루, 이틀 패턴이 깨지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며칠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주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의식 만들기예요. 의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게 들리죠? 사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매일 잠들기 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거죠. 족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몸의 혈관이 넓어져요. 그러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가요. 이 체온이 내려가는 순간에 잠이 쉽게 와요. 마치 해가 저물면서 기온이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족욕을 할 때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그고요. 발목까지 잠길 정도면 충분해요. 물 온도는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네 할 정도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그세요. 그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아요. 족욕이 끝나면 발을 깨끗이 닦고요. 바로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67세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족욕을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달라졌어요. 예전엔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뒤척였는데요. 지금은 족욕하고 나면 금세 잠들어요. 족욕 말고도 다른 의식을 만들어도 돼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요. 중요한 건 매일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돼요. 세 번째는 잠을 부르는 음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연에는 정말 신기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을 부르는 음식들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따뜻한 우유예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이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도움을 줘요.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에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보세요. 차는 우유보다는 따뜻하게 데운 우유가 더 좋아요. 체온을 살짝 올려주면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바나나도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와 목의 근육도 편안해져요. 잠들기 전에 바나나 반 개 정도 먹어보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견과류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그리고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5개에서 7개 정도 가볍게 드시면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이런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저녁에 마시면 밤늦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술도 조심해야 해요. 처음에는 졸음이 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깨게 돼요.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네 번째는 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죠.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아까 그 일은 잘 처리했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숨쉬기에 집중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요. 3까지 세면서 잠깐 멈춰 보세요. 그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이 더 편안해져요. 숨을 내쉴 때는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요, 모두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잡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 있어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손자 생일 선물은 뭘 사지? 그럴 때는 다시 숨쉬기에 집중하세요. 지금은 숨쉬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거예요. 71살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숨쉬기만 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지금은 호흡만 해도 금세 잠들어요. 5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잠드는 공간이 편안해야 좋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먼저 빛을 체크해 보세요. 너무 밝으면 우리 뇌가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해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커튼을 쳐서 바깥 불빛을 차단하세요. 가로등이나 네온사인 불빛도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침실에 시계가 있다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밤의 시간을 확인하게 되면 벌써 이 시간이네 하면서요, 더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편안하게 잠들기 어려워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해요.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골라보세요. 통풍이 잘 되는 소재가 더 편안해요. 소음도 신경 써야 해요. 완전히 조용한 건 어렵지만 최대한 조용하게 만들어 보세요. 귀마개를 사용해도 좋고요. 부드러운 자연 소리를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소리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뇌가 침실은 잠자는 곳,
이렇게 기억하게 돼요.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족욕이나 따뜻한 우유를 추가해 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람마다 효과가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족욕이 특히 좋고요. 어떤 분은 호흡법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해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신기한 시계가 하나 있어요.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시계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감지해서 몸의 리듬을 조절해요. 아침이 되면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고요. 저녁이 되면 이제 쉴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죠. 그런데 매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계가 혼란스러워해요. 반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요.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해요. 10시만 되면 자동으로 잠잘 준비를 하자 하고 신호를 보내죠.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거예요. 마치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 패턴이 깨지면 다시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려요. 두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의식 만들기예요. 매일 잠들기 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거죠. 족욕이라고도 하는데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몸의 혈관이 넓어져요. 그러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가요. 이 체온이 내려가는 순간에 잠이 쉽게 와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그고 발목까지 잠길 정도면 충분해요. 물 온도는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네 할 정도면 돼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그세요. 그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아요. 족욕이 끝나면 바로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67세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족욕을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달라졌어요. 예전엔 1시간씩 뒤척였는데 지금은 금세 잠들어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어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돼요. 세 번째는 잠을 부르는 음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따뜻한 우유예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이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도움을 줘요.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에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보세요. 차는 우유보다는 따뜻하게 데운 우유가 더 좋아요. 바나나도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잠들기 전에 바나나 반 개 정도 먹어보세요.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것들 말이에요. 5개에서 7개 정도 가볍게 드시면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이런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술도 조심해야 해요. 처음에는 졸음이 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깨게 돼요. 네 번째는 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죠. 그럴 때는 숨쉬기에 집중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요. 3까지 세면서 잠깐 멈춰 보세요. 그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는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요, 모두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잡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숨쉬기에 집중하세요. 일흔한 살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숨쉬기만 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5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빛을 체크해 보세요. 너무 밝으면 우리 뇌가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해요. 커튼을 쳐서 바깥 불빛을 차단하세요. 침실에 시계가 있다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밤의 시간을 확인하게 되면 더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편안하게 잠들기 어려워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해요.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골라보세요. 통풍이 잘 되는 소재가 더 편안해요. 소음도 신경 써야 해요. 완전히 조용한 건 어렵지만 최대한 조용하게 만들어 보세요. 귀마개를 사용해도 좋고요. 부드러운 자연 소리를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뇌가 침실은 잠자는 곳, 이렇게 기억하게 돼요.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족욕이나 따뜻한 우유를 추가해 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람마다 효과가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해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예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을 원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요. 잠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 몸의 시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죠. 두 번째,
잠들기 전 특별한 의식 만들기. 족욕이든 따뜻한 차든 매일 똑같은 일을 해보세요. 몸이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잠을 부르는 음식 활용하기.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면 충분해요. 자연이 주는 선물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거죠. 네 번째, 호흡으로 마음 편안하게 하기. 복잡한 생각들을 숨과 함께 내보내세요.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잠자리 환경 최적화하기. 적당한 온도, 적당한 어둠, 조용한 공간이면 돼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무작정 5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에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만 지켜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일주일 후에는 변화를 느낄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족욕을 추가해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20분 전에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따뜻한 우유를 더해보세요. 족욕을 마치고 나서 우유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몸이 더욱 편안해질 거예요. 네 번째 주부터는 호흡법을 시도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10번 정도 깊게 숨 쉬어보세요. 마음의 잡음들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침실 환경을 점검해보세요. 너무 밝지는 않은지, 너무 덥지는 않은지요. 작은 조정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잠드는 시간이 빨라질 거예요. 예전처럼 한두 시간 뒤척이지 않게 될 거예요. 10시에 누우면 11시 전에는 잠들 수 있어요. 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 거예요.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더라도 다시 쉽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잘 잤네. 이런 기분이 들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상쾌해질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73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밤이 무서웠어요. 또 잠 못 자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됐거든요. 지금은 저녁이 되면 족욕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밤이 기다려져요. 69세 할아버지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40년 넘게 잠약을 먹었거든요. 이제는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어요. 아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몸은 시간이 필요해요.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는 최소 2주에서 3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매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편안한 잠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족욕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늦게 잠자리에 들 수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100% 완벽하게 하루 하는 것보다 70%로 한 달 하는 게 더 좋아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잠자리에 들 시간을 정해보세요. 10시든 11시든 자신에게 맞는 시간으로요. 그리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족욕을 추가해보시고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또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대신에요. 오늘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밤이 더욱 평화롭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좋은 잠은 좋은 하루를 만들어내거든요. 편안한 밤을 보내시면 다음날 아침도 상쾌할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노산지의 채널에서는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